오늘은 퇴직연금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을 제가 원래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투자 자문사에다가 일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에 수수료를 주고 제 자산을 맡긴 거죠. 근데 투자 자문사의 수익률을 보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1%네요. 은행 예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 예금에다가 사실 퇴직연금을 맡기는 이자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물가 상승률에 대비를 하면은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은행 예금에다가 사실 퇴직연금을 맡겨 놓는 거 자체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지금 투자 자문사가 예금이랑 별반 차이 없는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황당하네요. 그래서 일단 투자 자문사에다가 일임했던 거를 이제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이제 제가 직접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관련 상품을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쉬운 상품이 ELB라는 상품이에요. 이거는 예금에 가까운 투자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냥 예금,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안전한 게 TDF라고 하는 상품인데, TDF는 그냥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펀드예요. 퇴직연금 펀드인데, 그냥 이제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에 다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뭐 주식, 채권, 뭐 금, 은, 원자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부동산에 관련된 리츠 뭐 상관없이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이거를 이제 주식형 펀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식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런 펀드 상품을 만들어진 게 TDF 상품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한 10% 정도 넣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ELB랑 TDF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뭐 ELB 같은 경우는 예금에 가까우니까는 뭐 마이너스 날 수가 없죠. 그냥 만기가 되면은 이자랑 같이 제 통장에 다시 입금이 되는 거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적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LB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이자가 대략 한 4.5%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투자 상품 봤는데 4.5 아래로 내려가는 ELB 상품은 없었어요. 그래서 4.5%의 이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TDF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자산의 가치가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뭐 근데 주식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좀 안전하게 20% 정도는 묻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 중에서 50%는 제가 좋아하는 배당주 ETF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ETF도 여러 가지 ETF 상품을 봤는데 대부분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을 6%대로 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 정도 넣어두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연 6%의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ELB 상품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괜찮은 거죠. 단지 이제 ELB 상품이랑 배당주 ETF하고의 차이점은 ELB 상품은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면은 1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받는 거지만 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6%도 받지만은 마이너스가 배당 수익보다 떨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가져가는 돈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지만은 반대로 제가 산 금액이 100만 원에서 이게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의 상승분처럼 상승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게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배당주 ETF도 뭐 어차피 장기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죠. 지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보고 판단을 내다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3년 후에는 어쨌든 배당주 ETF도 꾸준히 상승을 하든가 아니면은 원상
현상 유지만 해도 배당 수익률로 6%로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30%는 이제 좀 배당도 아닌 그냥 이제 수익형 그런 거 ETF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ETF들 중에서 앞으로 2, 3년 후에 2, 3년 후에 제가 이제 다시 또 리모델링 할 때쯤에 어떤 ETF가 좀 많이 상승할까라는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게 이제 국가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ETF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자재 이런 쪽에 관련된 걸로 투자하는 ETF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산업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IT 업종에 관련된 거, 금융업종, 뭐 건설업종, 지금 뭐 전쟁 이슈니까 전쟁 업종 관련된 그런 곳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보니까는 요새 주목할 만한 게 인도입니다. 인도 관련된 게 앞으로 좀 많이 상승분을 보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뭐 미국이 지금 중국 때리기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인도가 뭐 이제 투자하고 막 인프라 구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세계 1위의 인구를 차지한 게 인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인도는 인프라 구축부터 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투자 관련돼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도 사람들이 공과대학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도 공과대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앞으로 IT 관련된 거는 인도가 나중에 싹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인도는 또 우주 관련돼서도 로켓이나 위성도 쏘아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시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인도 관련된 ETF 상품에 좀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 이슈가 있는데, 뭐 전쟁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크게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쟁이 나면은 뭔가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이 붐이 일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원자재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자재 쪽에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원자재 쪽은 뭐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 관련된 그 원자재도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재건하기 위한 그런 원자재도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 ETF에 넣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 때문에 뭐 무너진 건물들도 많지만은 최근에 자연재해 때문에 무너지는 건물들도 꽤 많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지진 같은 것도 크게 일어나갖고 뭐 전쟁 때문에 묻혔긴 했지만 어쨌든 지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지금 산불에 대한 이슈도 뭐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동부는 지금 산불과 전쟁 중입니다. 여기 퍼스도 지금 얼마 전에 산불 한번 크게 났다가 진화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가구가 손실된다라든가 이런 걸로 또 재건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원자재 쪽은 앞으로도 계속 뭔가 발전? 어쨌든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의료 관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도 지금 이민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호주에 와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민의 이걸 이슈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1순위 직업군이 간호입니다. 간호. 그러다 보니까는 의료 관련 쪽이 앞으로 이제 태부족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는 전 세계 어딜 가도 간호사라고 하면은 일단은 영주권 발급 1순위입니다. 아, 저도 좀 영어가 돼서 간호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 머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네요. 아무튼 이런 간호 쪽으로 봤을 때 의료 쪽이 앞으로 좀 그 산업군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IT도 당연히 이슈가 되죠. 근데 IT 중에서도 이 보안 체계에 관련된 IT 분야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뭐
저희 집 취학생 한 명이 일단 은행 이 모바일 핸드폰에다가 요새 이제 그 카드 그 저장해서 이제 핸드폰만 띡 되면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걸로 핸드폰 털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띡 됐는데 해킹 당해가지고 자기 금융 정보가 싹 다 넘어가는 이런 사례가 좀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거에 관련된 IT 보안 쪽, IT 시큐리티 쪽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료 쪽이나 IT 시큐리티 쪽, 이제 IT 테크가 아니에요.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해킹을 당하지 않게 위한. 예전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잖아요. 그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근데 지금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도 이 IT에 띡 하는 순간 은행에 돈 맡긴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킹 하나로. 그러다 보니까는 IT 시큐리티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TF는 지금 뭐 인도 쪽이나 그 다음에 뭐 원자재, 의료, 그 다음에 시큐리티 IT 시큐리티 이런 네 가지가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각각 10%씩을 투자를 하고 배당주 이거를 좀 줄일까 지금 어떻게 투자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계속 이제 뉴스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아직 뭐 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여유 있게 봐가면서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2, 3년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다 보면은 제 자산이 퇴직연금 탈 때쯤에는 띵까띵까 놀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퇴직연금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본인이 일단 이거 하면은 세금 혜택도 있어요. 지금 제가 좀 까먹었는데 연간 700만 원 정도인가 내면은 세금 혜택을 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간 지금 700만 원씩 붓고 있는데 아무튼 퇴직연금 꼭 하셔가지고 노후도 준비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